그다음에 단기 차입금. 돈 빌려온 거죠. 짧은 기간 동안. 즉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기로 하고 빌려오는 거. 빌려주면 단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다 배우셨던 거예요. 기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당좌 차월액과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할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 속에 은행에서 빌려온 이런 것들하고 당좌 차월이라는 것도 포함시켜서 단기 차입금으로 보고 할 텐데 여기에 구체적인 개정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워지지 않고 하나만 나오면 당좌 차월이 상황이 생기면 이 당좌 차월 이름을 쓰시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이것을 쓰라고 하면 쓰는 거고 이것을 포함하는 큰 이름이 이거니까 이 이름을 쓰셔도 되고 근데 구체적인 명칭이 당좌 차월이 있으니까 당좌 차월이 생기면 저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당좌 차월 설명이 돼 있네요. 이미 다 배우셨던 얘기니까 일단 당좌 예금에다가 돈을 뭐 한 1,000원 넣고 현금 1,000원. 근데 당좌 예금을 초과해서 당좌 수배를 발행하려면 이제 당좌 차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뭐 상품을 사오고 1,500원어치 사오고 당좌 예금은 잔액 다 빼고 당좌 차월 계약 맺으면 이제 이때 쓰는 이름이 당좌 차월이고 즉 은행한테 돈 빌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때 쓰는 거. 그리고 이제 돈을 당좌 예금 통장에 집어넣으면 당좌 차월을 먼저 빼고 그다음에 다시 은행에다가 돈 주고 당좌 차월 없애고 그리고 더 주면 다시 당좌 예금 회복시키고 낮은 급수에 다 배웠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미지급 세금 볼게요. 미지급 세금. 미지급된 세금 또는 이게 이제 요 이름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맞춰서 쓰려면 단기 법인세 부채라는 이름을 쓰는데 여전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냥 미지급 세금을 씁니다. 말 뜻으로 보면 미지급된 세금 이렇게 하니까 요즘 시험에서는 막 다 섞어서 써버리는데 이 개정 과목하고 세금을 안 낸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요 이름은 요 이름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법인세를 아직 안 냈다는 얘기예요. 왜 안 냈냐면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자,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어떤 법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요 또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요 날 지금 당장 낼 수 없잖아. 왜냐하면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할 거니까. 이때 쓰는 부채가 세금을 당장 낼 수 없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명칭은 단기 법인세 부채.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미지급 세금이라는 이름을 쓰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미지급 세금이라는 회사가 납부해야 될 법인세 부담액 중에서 아직 납부하지 못한 금액. 왜? 요 날 내야 되니까.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벌어들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자, 우리는 여기를 회계연도라고 부르는데 세법에서는 이 회계연도를 회사가 이렇게 정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표현을 사업연도라고 부릅니다. 회계연도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서 각각의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연날이겠지. 이 사람은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기업은 기말 결산할 때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손익계산서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매출액부터 매출원가 빼고 매출총익 나오고 쭉 나가다가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당기 순이익이 나와요.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당기 순이익에다가 이제 법인세의 세율을 곱해가지고 법인세를 빼겠죠. 비용이니까. 그러면 이제 법인세를 차감한 진짜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요때 이제 계산한 이 법인세, 요거를 법인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인도 사람이에요. 법인세가 뭐 1,000원 나오면 거기에 10%인 지방소득세를 붙이고 또 법인세 신고할 때 무슨 조세 감면을 받거나 그러면 뭐 농어촌 특별세를 뭐 붙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요걸 다 계산한 게 법인세와 법인세를 뺀 법인세와 나머지죠. 그래서 뭐 법인세 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인세 비용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와 법인세에 부과되는 더해지는 지방소득세, 뭐 농어촌 특별세를 계산해가지고
기납부된 중간연합과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법인세 부담액을 기말 결산일 현재 납부할 수 없으니까 법인세, 단기 법인세 부채로 해놓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미지급 세금하고 똑같은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례 볼게요. 법인세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원천징수를 당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연합하는 거. 자, 법인세를 신고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를 여기를 중간연합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법인세를 한 번 미리 냅니다. 8월 말까지 법인세를 한 번 내요. 그 다음에 1년치를 다 계산해서 한 번 더 내겠죠. 그럼 미리 냈던 것을 빼줘야 되지. 그래서 첫 번째가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10만 원이 발생해서 원천징수 14,000원 제외한 금액이 통장에 찍힙니다. 자, 내가 이제 이자 수익이 생겼나 봐요. 예금이 들었는데 이자 수익은 10만 원이야. 근데 은행에서 나한테 내 통장에 보통예금에다가 돈을 10만 원을 다 찍어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쟤한테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를 하고 주래요. 그러니까 돈이 14,000원이 빠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86,000원만 찍히는 거야. 그게 뭐야? 내가 원천징수 당한 거죠. 법인세를 미리 냈다니까. 여기서 법인세를 바로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처리해야 돼요?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납세금 14,000원 이렇게 원천징수 당했을 때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연합한대요. 50만 원 현금으로 낸다네. 현금 50만 원. 이것도 법인세라고 하지 않고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놓습니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죠? 이것도 질문 많았던 것 중에 하나죠. 내가 원천징수를 하면 예수금이야. 즉 예수금 언제 나오냐면 급여 줄 때 세금 떼는 거. 또 어떤 강사 와서 강사료 줄 때 세금 떼는 거. 예? 내가 남한테 뭘 소득을 지급할 때 나라에서 시켰으니까 나도 떼는 거예요. 뭐 현금 배당 줄 때도 떼고 퇴직금 줄 때도 떼고. 그건 예수금이고 내가 떼는 거는 이거는 내가 뜯기는 거잖아. 상대방이 나한테 뜯는 거야. 그 사람은 예수금이겠지. 나는 선납세금인 거고. 근데 내가 뭘 뜯겼냐면 내가 법인이잖아요. 우리 주식회사 다루니까 법인이니까 법인세를 미리 낸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기말에 결산시가 됐는데 12월 31일인데 법인세 차감하기 전에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계산을 했더니 100만 원인 거야. 법인세가. 그러면 이제 지금 날짜가 이날인 거예요. 이날인데 법인세가 100만 원이 계산이 됐어요. 그럼 이제 법인세 비용 또는 뭐 법인세 등이라고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100만 원을 비용을 다. 그런데 미리 낸 게 있잖아. 선납세금이라고 뺍니다. 돈 냈는데 또 낼 수는 없죠. 선납세금을 51만 4천 원을 빼고 이제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근데 요날 낼 수가 없잖아. 세법에서 3월 31일까지 내라니까 당장 못 내지. 그러니까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를 만들어 놓더라는 얘기입니다. 미지급 세금 48만 6천 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하면서 미지급 세금을 이렇게 없애고 법인세를 내면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게 법인세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도 뭐 기말 결산 때 나오는 이름이죠.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 부채를 비용과 함께 인식합니다. 읽어볼게요. 발생주의에서 이미 발생된 비용인데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급료, 지급이자, 임차료 등과 같이 계속적인 영역의 제공을 내용을 하는 계약에 의한 비용으로 보고기간 종료를 현재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지급기일이 경과됐다면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금 계정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미지급 비용에 관한 회계 처리는 매 기간 말에 미지급 비용 계상을 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에 반대의 회계 처리를 해서 없애버립니다. 이런 얘기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결산 때 12월 31일 문제가 나오면 이미 다 아시는 거니까 미지급 비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1년과 2년에 걸쳐서 무슨 이자가 생겼는데 돈을 빌려서 이자가 이만큼 생겨요. 근데 여기가 이제 10만 원, 여기가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요날
이자를 20만 원을 다 줄 거예요. 돈은 이날 주지만 이자는 여기서 몇 개월 생기고 여기 몇 개월 생겼으니까 여기 지금 결산 때 요 발생한 만큼 이자를 잡아라. 그러면 이제 비용 잡는 거죠. 이자 비용. 돈 줄 때는 내년인데 줄 때는 안 됐어요. 하여튼 발생한 만큼 이자 비용 10 잡고 당장 줄 수가 없잖아. 내년에 주기로 했으니까 성격은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네요.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 빚이에요. 부채를 비용과 함께 인식합니다. 미지급 비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고 실무상으로는 요거를 내년 1월 1일 날 바로 그냥 뒤집어 버려요. 미지급 비용 그리고 이자 비용이라고 다시 취소를 시키면 진짜 여기 돈 준 날은 돈 주면서 현금 20만 원, 20원 주고 그냥 이자 비용 다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서 이렇게 안 내니까 너무 쉬우니까.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좀 두 번에 이렇게 걸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돈을 이날 다 줄 때 이렇게 회계 처리가 편하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올해 게 10이고 내년 게 10이었으니까 이렇게 다 잡히면 안 되죠. 근데 미리서 취소를 시켜놨잖아. 여기를 이렇게 비용을. 그러니까 여기 만나면 올해 1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작년 것이 10이 됐고. 자격시험에서는 요게 출제가 되고 요거를 1월 1일에 뒤집어 버리면 그냥 너무 쉽게 그냥 20 줬잖아 20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걸 안 하고 이걸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준 날은 현금이 20원이고 이때 연도에는 이자 비용이 그냥 10원만 되는 거고 요때 잡아놓은 요 미지급 비용을 빼야지. 1월 1일 안 뺐으면 미지급 비용을 10을 빼는 걸로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 시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무상은 이렇게 처리했죠. 바로 다 뒤집어 버려 1월 1일 날.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돈 주듯이 그냥 주면 돼. 지금 만나서 딱 삭제가 됐을 거니까. 8번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김영순에게 당해년도 1월 5일 단기 차입한 1,0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 중에서 이자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준대요. 단기 차입금을 갚겠다는 얘기죠. 단기 차입금 김영순한테 빌려온 거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이자 비용이 생깁니다. 이자 비용 100만 원. 근데 이 돈을 다 주지 않고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했다는 얘기네요. 이자 소득세. 그리고 또 회사가 걷어놓은 돈 다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이 275 플러스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9번 내년 1월 10일에 지급할 이자가 250만 원인데 이것 중에서 단기에 귀속되는 게 220만 원이 있다는 얘기네. 올해만큼 발생한 게 220이니까 사변에 이자 비용을 발생한 만큼 잡자. 220. 그리고 대변에 성격이 뭐예요? 이자를 못 줬죠.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네요. 그거를 비용과 함께 미지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10번 단기말 현재까지 발생한 공장의 임차료 지급 기일은 내년 1월 15일입니다. 미지급된 금액 300만 원이 있다. 지금 발생한 게 올해 연도 것이 300인데 돈은 내년에 주니까 발생한 만큼 임차료라는 비용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 공장의 임차료니까 500번대를 쓰시고 성격이 묻준 거죠.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 부채인데 임차료라는 비용과 함께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11번 단기말 현재까지 경과된 기간에 대한 생산직 직원 급여 미지급분 170만 원이 있다. 결산일은 12월 말이고 이것도 급여 지급일은 내년인데 올해 발생한 게 170이니까 생산직 직원의 급여 500번대의 임금 또는 급여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170. 대변에 똑같죠? 미지급 비용.